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작전을 벌이고 심지어 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요. 이게 과연 베네수엘라를 위한 재건일까요? 아니면 사실상의 저명일까요? 오늘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계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를 보시죠. 우리가 그 나라를 운영할 것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군사 개입을 넘어서 한 나라의 운명을 직접 손에 쥐겠다는, 어떻게 보면 주권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말이죠. 모든 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1월 2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죠. 미군은 바로 이때 절대적 결의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을 한밤의 망치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름처럼 압도적인 미국의 화력으로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말 그대로 한 방에 부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작전의 규모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세요. 항공기만 무려 150대 이상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20곳이 넘는 육상, 해상 기지에서 동시에 출격한 거죠. 이건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정말 정교하게 계획된 군사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정확하게 달성됐습니다.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미군에 의해 체포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이 엄청난 규모의 작전에서 미군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행정부는 바로 이 점을 내세우면서 이번 작전이 얼마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수행됐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적인 행동에 나선 걸까요?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치명적인 마약 테러리즘을 끝내겠다. 트린데 아라와 같은 갱단을 소탕하겠다. 빼앗긴 미국 석유 자산을 되찾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마두로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수장이다. 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악랄한 카르텔을 감독했고 수많은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독극물을 우리나라에 홍수처럼 쏟아부었다. 마두로가 미국 내 마약 문제와 갱단 폭력의 배후라고 아예 딱 집어서 비난한 거죠. 그런데 이 군사작전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인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아예 직접 통치하겠다는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 계획을 한번 보시죠. 첫째, 미국 관리들이 직접 베네수엘라를 일정 기간 운영한다. 둘째, 마두로가 사라진 뒤에 권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나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걸 막겠다. 셋째, 무너진 기반시설, 특히 석유 산업을 재건하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새로운 베네수엘라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절한 전환 과정을 감독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국가 운영의 A부터 Z까지 미국이 전부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재건 계획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석유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석유 산업에 있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의 말에서도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아주 큰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엉망이 된 기반 시설을 고치도록 할 것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을 주도할 거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전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썩고 위험하다고 표현된 그 기반 시설들을 싹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석유를 팔아서 국가 재건 비용을 마련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모든 작전 비용을 결국 베네수엘라의 석유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납세자들 돈은 한 푼도 안 쓴다는 계산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도 한 주권 국가를 공격하고 직접 통치하겠다는 계획은 당연히 엄청난 법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의회 승인은 받은 건가? 이 문제는 대통령이 과연 어디까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근본적인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동기가 뭐냐는 거죠. 행정부는 국가 안보, 그러니까 마약과 갱단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외부 분석가들은 아니다. 결국 석유를 되찾으려는 게 진짜 목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정말 완전히 상반된 시각이죠. 행정부의 법적 논리는 좀 복잡한데요. 우선 비평가들이 제기하는 전쟁관한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요. 의회에 미리 알리지 않은 건 정보가 셀 위험이 너무 커서 작전이 시작된 직후에야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법적 근거는 이걸로 듭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이미 기소된 도망자, 즉 마두로를 체포하고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아주 큰 규모의 경찰 작전 같은 걸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의 이번 개입,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재건을 위한 도움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위장된 점령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와 정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나라를, 잠재적으로는 위대한 나라를 갖게 될 겁니다. 수년간의 혼란과 위기 끝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는 거죠. 결국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이제 두 갈래 길 위에 놓인 셈입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 파괴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재건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외세에 의한 점령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이제 전 세계가 그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